네, 마감의 정석의 김정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주제 놓고 이야기 나눌까요? 한마디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은 중심주만 포트에 있어도 되는 시장,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지 중요시 보자입니다. 요즘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좀 정체 구간입니다. 한산한데, 그리고 기관들이나 이쪽 특히나 외국계는 더 그런 것 같은데요. 북클로징을 하다 보면은 12월은 원래 또 증권가가 한산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은 연말까지 거래 대금은 계속 미진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거래 대금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계속 중심주만 봐야 되는 건가? 이런 시간이 좀 더 길어질까? 고민이 좀 됩니다. 전문가님, 거래 대금 좀 늘까요? 아니면 이렇게 정체된 상태로 좀 진행이 될까요? 당분간 정체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돈이, 한꺼번에 확 증가하면 너무나 좋은데요. 그러려면은 시장에 뭔가 좀 새로운 큰 이슈가 등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쪽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큰 이슈가 있으면서 배터리 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관련돼가지고 AI 요 수요 폭발하면서 이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한번 쏠렸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요거 이후부터는 지금 큰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함부로 미래를 예상을 해서는 안 되지만 유동성이 부족할 때 지금처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동성이 증가했을 때 이 둘 다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동전 던져가지고 앞면 뒷면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다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전개되는 상황을 보니까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수능을 해야 되겠죠. 그럼 유동성이 줄어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략은 두 가지 현상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가는 놈만 가요. 가는 놈만 가는 시장이 되는 겁니다. 가는 놈만. 돈이 부족하니까 다 같이 못 간다는 얘기죠. 유동성이 부족했을 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전략을 한번 제시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A하고 B가 있으면 A가 상승하면 B가 하락해요. B가 상승하면 A가 하락해요. 근데 뚜렷한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전체 거래대금이 부족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박스권으로 보는 주식들 가운데서 좀 상당히 온 주식들 한번 팔았다가 또 금방 나면 또 샀다가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적정 밸류를 산출할 수 있을 만한 자기만의 툴이 있어야 되겠죠. 이 기업의 적정 밸류는 요 정도 가격이야. 이 기업의 중요 가격은 요거야. 중요 가격 이하에서는 난 그냥 살 거야. 중요 가격 이하에서 호재 나오면 난 팔 거야. 그러다가 다시 중요 가격 이하에서 살 거야. 언제까지? 전체 매수 대금이 연속적으로 증가하기 전까지. 이런 식의 전략을 세우면서 실천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앵커님한테 제가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를 종목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반도체하고 이제 배터리 여전히 산업의 중심주다. 그러면서, 이격이 정체되었을 때, 대안으로 여러분들한테 바이오 3총사를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요 가격대를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 보니까 바이오제약 관련돼서 목표치 상행하는 증권사들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긍정적인 기사들, 이런 것도 되게 많은데, 대신 그 대가로 17만 3천 원에 사야 됩니다. 셀트리온을. 분위기가 반전된 대가로. 근데 코스피 지수 2350대에, 셀트리온이라는 이 기업은, 14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14만 원대. 그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때 대비 한 25%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2350에 내가 매수를 했었으면 한 25% 정도 수익이 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음 편한 대가로 77만 3천 원에 사느냐. 아니면 그냥 셀트론이라는 기업은 16만 5천 원은 중요 가격이라고 놓고 우리가 저점은 모르니까 하락했었을 때마다 내가 이걸 담아 놓을 거냐. 어차피 16만 5천 원 회복될 테니까. 이런 좀 기준을 가지고. 왜냐하면 램시마 SC가 돈을 벌고 있는데 인상 때의 밸류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호재가 조금씩 나오게 되면 뭐가 증가하겠습니까? 이제 거래대금이 조금 증가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14만 원대 산 사람, 15만 원대 산 사람, 16만 원대 산 사람, 평균 아까 대충 한 15만 원대 초중반?
많이 비싸다 16만 원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제 알아서 시장에서 호재가 나와준단 말이에요. 이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 악재 때 좋은 가격에 샀다가 이제 슬슬 이제 그거와 관련된 긍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돈이 붙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사람들 슈팅이 나올 때 우리는 파는 거고, 그 다음에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 악재가 나올 때 좀 좋은 가격에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그렇게 기준을 세우는 게 지금처럼 긴축이 유지되는 구간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셀트리온이라는 가격은 이 기업은 이제 16만 5천 원을 회복을 했으면 꼬리를 단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할인은 없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고, 셀트리온은 제일 중요했던 게 유플라이마 PBM 요 등재 관련된 불확실성이 있으면서 한번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때가 이제 6월달 말이었고, 이게 불확실성이 사라졌으니까 당연히 꼬리를 다는 거고, 이제 남아있는 거는 램시마 SC를 가지고 유럽에 판매를 했었는데, 이제 이게 미국에 판매가 되느냐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상할 필요가 없죠. 확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리한 겁니다. 확정됐잖아요.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확정이 됐으니까 좋은 가격에 사두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수익이 따라오는 거죠. 반도체나 배터리 중심주들이 좀 정체가 됐었을 때 이런 게 계속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주식은 제 방송 보고 사신 분들은 목표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시가 현재 거래대금이 한 520억 정도 나와요.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2천억, 3천억 정도 거래대금이 터질 때까지 가져가 보세요. 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것도 수익이 좀 많이 나셨을 텐데 중간에 내리지 마시고 얘도 거래대금이 적어도 한 2천억 이상 거래대금 터질 때까지 3반은 73만 원을 기준으로 놓고 79만 원 이하는 꼬리 단다고 생각을 하시고 거래대금이 1천억 그 실제까지 가져가 보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겠어요? 이제 호재에 다른 사람들이 뒤늦게 참여할 때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훨씬 더 좋은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우린 좋은 가격에 사놨으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손절할 때 매수하는 거고 슈팅 나올 때 우리는 그때부터 분할 매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도 거래대금이 되게 중요하니까 이걸 포인트로 말씀 좀 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오늘 반도체가 오늘 좀 쉬는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자, 다른 한편 보세요. 이걸 A라고 보고 이걸 B라고 보면 반도체가 쉴 때는 배터리가 강한 거고요. 배터리가 쉴 때는 반도체가 강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11월 달 흐름들이 만들어졌었어요. 서로 번갈아 가면서. 그리고 반도체하고 배터리가 약하면 뭐 자동차가 강한다든지 아니면 언택트나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순환되는 구조로 갔었지 어느 한쪽에서 뭐 자금을 다 빼가지고 시장을 박살내겠다 이런 신호는 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그냥 나타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반도체 쪽에서 좀 눈여겨봤던 게 삼성전자가 73,600원 신고가 부분에 있잖아요. 삼성전자 우선주를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 우선주를 보면 똑같은 삼성전자 종목이지만 삼성전자 우선주는 한 중간에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우선주는 오늘 좀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한 1%대 반도체 관련된 섹터 차익 매물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이거 뭐예요? 키높이 하겠다는 얘기죠. 위에 있는 애들은 좀 멈추고 밑에 있는 애들은 올라가고 중간에 있는 애들은 위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자금이 순환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략은 간단하겠네요. 그죠? 반도체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중심주는 계속 홀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중심주들이나 가벼운 주식들은 매매하는 게 낫겠죠. 2350에 들어갔었던 거 한번 반등이 나올 때 팔았다가 또 급락 나오면 또 샀다가 이런 식의 대응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겁니다. 그래서 중심주 쪽에 대한 포인트를 계속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관련되어서 그동안 여러분들께 기준을 잡아드렸던 종목이 4종목인데 중요 가격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포스코홀딩스는 냅두면 회복한다. 얼마가? 47만 원 정도. 요 가격이 이제 조만간 상향이 될 겁니다. 그동안 이제 기준으로 제가 47만 제시해드렸는데 요게 조만간 가격이 한 2만 원 내외 정도? 알파 정도? 우상향 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이상 되면 꼬리 단다. 이런 가격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45만 원. 오늘 고점이 4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5만 원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220기가와트 시선 정도 생산했을 때 밸류니까 포스코홀딩스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중요 가격 조금만 더 회복을 해주면 뭐 한 1,500원 남았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 나오는 거냐? 그 다음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럼 포스코 퓨처엠한테 중요한 포인트 가격대가 얼마냐? 요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세우시면 됩니다. 5만 원 단위로 쓰시면 돼요. 5만 원 단위. 무슨 얘기냐면 3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30만 원 위에는 35만 원, 위는 40.
그 다음에 30만 원 깨지면 25만 원. 이렇게 5만 원 단위로 쓰르셔라. 5만 원 단위로 쓰르셔서 매매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포인트를 잡는 거냐면, 포스코 퓨처엠이 대규모로 그 증설을 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대규모로 이 양극재를 대규모로 증설을 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포항 쪽에 ACMA 연 6만 톤 증설했었을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지인 합작사 된다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물량 납품한다면서 그 양극재 공장을 대규모로 증가시켰었던 시점이 있거든요. 그것 때의 그 밸류를 환산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이 지금 얼마 정도 되는 거냐면 한 30만 원 내외 정도 되는데 오차 범위를 5만 원 정도 두고서 요 구간을 그냥 샀다 팔았다 매매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만약에 30만 원대 다시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35만 원대 이 정도까지 열린다고 보시면 되고, 그때 에코프로도 같이 보세요. 에코프로는 얼마가 중요하냐면 68만 원대가 이제 안 깨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반등 시도가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이번 주 68만 원 방어 계속 나오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반도체는 고점을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중심주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배터리 중심주들이 저점을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심주 쪽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목표치를 가져가는 전략을 세우면 될 것 같고, 비중심을 매매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지부진하면 바이오 1등주로 수익을 추가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도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거래 대금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부분을 예측을 하기보다는 거래 대금이 늘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닐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또 경우의 수를 만들어 놓으시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김정수 전문가는 거래 대금이 연말까지는 조금은 좀 미진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중심주 위주로의 대응 전략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감의 정석까지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고요.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